네, 뭐, 잠깐만요. 일단은 저기 밴드에 먼저 올라와 있는 거부터 보고, 채팅창에 와 있는 거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중해 제약입니다. 자, 지금 밴드 진단은 저기 밴드에 보면 부자빠님 종목 9월 1일 날 종목 진단이 올라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밑에 이제 진단하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려있는 댓글들 진단합니다. 자, 일단 JW 중해 제약은 2015년 5월 고점 찍고 지금까지 이제 조종인데, 지금 보면 이제 하락하는 탄력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은 한번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인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반등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거나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참아 보시고요. 나중에 반등이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45,000원이나 뭐 조금 더 5만원 근처 이렇게 좀 더 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 반등에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오래 쉴 겁니다. 반등 이후에 또 오래 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요렇게 시세가, 이미 앞에서 연초에 시세가 큰 시세가 났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큰 시세가 날 종목을 찾아가야지, 지금 여기서 뭐 또 가지고 또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반등은 나와요. 이 반등이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자, 다음 KD 미디어라는 종목인데, 자, KD 미디어라는 종목은 보면은 아직까지 추세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추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가격은 어때요? 더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있으시고요. 소량으로 가지고 보시되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저기 장기평선 근처까지 반등은 또 나올 겁니다. 나오고 또 누르고 이렇게 갈 거예요. 비중은 아주 작게 가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은 소장만 보유하시고, 비중이 많으면 이렇게 반등 올라올 때 좀 덜어내세요. 강한 종목 아닙니다. 이번 장에서 주도주가 될 종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바이오거든요. 바이오인데, 일단은 얘도 이제 다른 바이오 뭐 의료 제약 이런 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은 나오겠습니다. 근데 얘도 앞에 이제 이격이 있어가지고 이격에 대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바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재차 반등 이제 1,500원, 1,600원 근처면은 비중을 좀 줄여보시죠. 줄이거나 이제 한번 챙겨보는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유보율 보세요. 유보율 열악하죠. 유보율은 이제 7%. 거의 뭐 다 까먹다시피 하였고요. 부채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ROE도 어때요?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적자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뒷받침 되는 건 아니니까, 1,500원 근처 반등 오면은 이제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50%나 되네요. 자, 이렇게 아무리 우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런 분석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 50%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유보율이 7%라는 것은 여러분은 만약에 회사의 주식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건데,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엔 자본금이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 처음에 모인 자본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 다 까먹어가지고 이제 7%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부채는 120%나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지분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죠? 빚이 많고, 다 까먹고, 빚이 오히려 더 많은데, 빚이 더 많은 회사를 왜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50%나 비중을 주고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 맛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번은 이런 반등에 그래도 조정은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반등은 줄 겁니다. 그때 나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어떻게 됐나요? 쌍방울. 쌍방울도 이번 반등이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저기서 아래서 해가지고, 저기 2008년도에 140원짜리였거든요. 140원짜리가 이제는 2,300원이 되온 건데, 자, 지금도 이제 앞그림에 대한 큰 반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더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 1,000원을 깨버리면 곤란하고 1,000원 깨지 않으면 1,500원이나 1,600원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쌍방울도 좀 빠져나와 보죠, 이제. 예, 일단은 비중을 좀 가볍게 하면서 이제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죠. 한국콜마홀딩스 일단은 이 자리 안 깨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 안 깨면 보유이고, 얘도 이제 이격은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얘도 한 75,000원 가까이 올라옵니다. 75,000원, 8만원 올라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이제 잘 안배를 해 놓으세요. 비중 많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격이 났을 때는 이제는 이격이 있을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잘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줄이시고요. 다음은 솔고바이오. 자, 지금은 밴드에 올라와 있는 종목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고바이오. 일단 솔고바이오도 보면은 그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유불 다 까먹었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부채가 많고 그리고 적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솔고바이오 차트상으로 보면은 얘도 그렇게 깊게 다른 바이오 제약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게 조정을 안 해가지고 전고점 근처 반등은 올 겁니다. 한 1,4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요것도 이제 조금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과연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5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 보시죠. 인기가 있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못 가죠. 그리고 광동제약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이지경 난 겁니다. 자, 지친 겁니다. 광동제약이 이번에는 어때요? 조정을 깊게 하죠. 지친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거예요. 15,000원 근처에서 16,000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광동제약 다 포지션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죠. 자, 그리고 EMW는 글쎄요, 저기 7월달 바닥을 잡았는데요. 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닥에서 급등 없습니다. 바닥에서 바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듯 하다 또 미끄러지죠, 그죠? 또 뛰어오르다가 누르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올 겁니다.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소량 정도는 잡아볼 수 있는데 소량만 잡아보시고요. 비중을 뭐 20%, 30%씩 그렇게 갈 것은 아닙니다. EMW는 그렇게 많이 갈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비중을 작게 가지고 보유를 하시고, 이거는 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 이격이 좀 많이 났죠, 이제. 상당히 이제 벌어져 있고요.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얘는 거의 6, 7천원에서 출발해갖고 7만원, 이미 10배 가버린 종목입니다. 10배의 시세가 이미 났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서 10배가 나긴 좀 힘들 겁니다. 다만 여기 반등은 나올 텐데 한 6만원 전후 해가지고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에는 이제 비중 축소 내지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은 이제 줄여주세요, 이거. 더 이상은 좀 가기는 좀 힘들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SKC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자, SKC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는 하시고, 반등은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아요. 비중은 이제 15%인데, 15%는 조금 많습니다. 이제 투자 금액이 작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5%는 좀 많기는 한데, 10% 이내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손실이 아니라면은 비중을 좀 10% 이내로 맞춰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블루콤 보도록 하죠. 네, 블루콤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못 가요. 앞에서 이미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시세가 났거든요. 그리고 쉬긴 했지만 반등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또 재차 반등 올라옵니다.
16,500원에서 그 이상 정도는 나올 텐데, 얘도 블루콤도 이제는 이런 반등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고 싶습니다. 50% 너무 많습니다. 이건 10%도 많아요. 시세 국면이면은 뭐 그래도 한 10% 정도? 예, 시세가 막 한참 이렇게 진행되는 국면이면은 한 10%나 금액이 작은 분들은 한 15% 이렇게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50%는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올라오면은 이건 이제 좀 챙겨주세요. 큰 수익은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반등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젠백스도 마찬가지인데, 젠백스가 이제 좀 막히는 구간입니다. 또 한번 누를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올선 깨면 또 이렇게 쑥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젠백스도 이제는, 이거 인기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죠. 게임주도 이제 조금씩 줄여보고 싶은 그런 쪽입니다. 게임주에 전반적으로, 신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자, 젠백스도 이제 포지션을 좀 줄여주시죠. 이것도 50%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한 5% 정도 이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등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반등 나오면은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서서히 줄여가 보시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기 이제 열린 강의라든지 이런 곳에 참석하다 보면은 추천주를 드리죠. 무료 추천주. 네. 여기 보니까 사정상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해서 추천주를 알 수 없습니다. 문자로 연락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문자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오시면은 이렇게 방송 추천주를 드리는데 그것이 며칠 좀 지났다면은 따라가지 마세요. 며칠 지난 방송을 보고 막 사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보셨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에 강의 오시거나 아니면 저기 뭐 밴드를 통해 가지고 드릴 때 그때 받으면 되죠.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따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그게 보내드리면 안 돼요. 단체 문자라면 모르겠는데 개별 문자로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다수를 상대로 여러분에게 그거 추천주라든지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단 또 계속 갑니다. 하나테크인, 과거 삼성테크인이었죠. 이제 하나가 가져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은 자꾸 이제 조금씩 저점은 높아져 가고는 있는데 글쎄요, 큰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삼성테크인도 보면은 과거에 큰 시세가 난 겁니다. 저기 7,000원대 출발해가지고 12만원까지 여기가 큰 시세가 났고 그 이후에는 어때요? 큰 시세 이후에 지금은 조정이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낙폭과에 대한 반등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이렇게 또 맞아버렸고요.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반등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큰 시세가 나기에는 이미 좀 많이 지쳐버린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런 반등, 단기 내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죠. 비중 많으면 안 됩니다. 이번 장 주도주 아닙니다. 두산엔진 마찬가지. 두산엔진도 보면은 지금 끝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끝없이 이렇게 하락하고 추세가 좋지 않은데 또 신저가 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자꾸만 신저가가 나올 때마다 이건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신저가가 나오면 안 됩니다. 두산엔진은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신저가가 나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얘도 뭐 여기가 바닥이 된다면 반등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반등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반등 나온다면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중은 안 적어주셨는데 두 종목 다 비중이 많으면 지금이라도 쪼개세요. 이미 바닥자리고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그래도 좀 쪼개 주셔야 됩니다. 절반 쪼개고 나머지는 올라올 때 반등 조금이라도 줄 때 그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두 종목은 썩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썩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큰 틀의 어떤 시세 있죠. 여기에 거꾸로 되어 있다면 이건 상당히 좋은 차트거든요. 좋은 차트인데
우리는 이렇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큰 시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큰 시세는 못하지만 낙폭과대 반등이 올라오는데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등 오면 거봐 가잖아. 종목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큰 시세가 날 수 있느냐. 이왕이면 투자하는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가야죠. 조금 먹고 나가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세가 날 수는 없고 단기적인 반등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SK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글쎄요. 좀 많이 맞았어요, 이번에. 한 대 맞고 또 들어서 눌렀죠. 그래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케미칼은 비중을 잘 지키고 보유인데 100% 너무 많아요. 한 종목에 왜 이렇게 몰빵했죠? 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종목에 내가 몰빵할 정도면 그 종목 못 가요. 내가 많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거거든요. 그 종목이 대체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줄여주세요. 예, 비중을 많이 줄여주셔야 됩니다. 한 종목당 10%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VIP 회원님들은 10%도 많습니다. 예,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 좀 줄여주세요. 비중 100%는 너무 종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대로 그냥 괜찮거든요. 나쁘지는 않은데 비중 때문에 안 됩니다. 비중 100%안 돼요. 좀 드러내세요. 세력이 주가를 들기 위하면은 너무 무거우면 안 돼. 못 듭니다. 힘에 붙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는 셈 치고 비중을 좀 덜어내세요. 왜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십니까? 자, 다음 완리 보죠. 네, 완리도 일단은 가지고 있도록 하죠.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비중만 잘 신경을 쓰시고 보유를 하세요. 지금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5%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냥 보유를 하십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비소프트도 이제 조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200원짜리에서 출발해가지고 8500원 찍었는데, 일단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조금 더 올라오는데, 여기 정고점 있죠? 여기. 정고점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이제 가볍게 해보고 싶습니다. 2%? 2%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정고점 근처에서는 한번 챙겨보셔도 되겠고, 그때 비중 좀 조절하시죠. 자, 그리고 주방장님 회원님이 올려주셨네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요즘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습니다. 금리, 중국도 지금, 생각보다 뭔가 좋지가 않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미국마저도 금리를 오르게 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가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종목 전체가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은 종목이 못 가는 건 맞아요. 잘 될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또 올라가고 안 될 때는 또 많은 종목이 부진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출주도 있죠. 수출이 잘 될 때는 수출 관련된 종목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진하고 이제 조정 들어오면 뭐가 가죠?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거기에 이제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을 발굴하면 됩니다. 시장이 못 가지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발굴해 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무슨 발표회인가? 하여튼 발표회나 하든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제약회사 세 군데가 거기에 참가를 하는데, 그 참가하는 회사가 어딘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요.
또 그런 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종목 분석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느냐. 모를 수 있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딱 시장 가격과 추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잡음일 뿐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알면은 알수록 편견에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쓸데없는 정보에 의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해 보면은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수익 내는 방법은 다 있거든요. 시세 원리만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뉴스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KD 미디어가 또 올라왔죠. KD 미디어 소량인데 50%면은 반등 조금 올라올 때 많이 덜어내서요. 한 5%만 남기고 다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70%인가요? 삼성증권 70% 많습니다. 70%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정 푹 들어오죠. 삼성증권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일단은 반등은 좀 올라오겠는데 올라올 때 6만원 매수입니까? 보세요. 6만원 매수해가지고 여기 70%씩 사니까 푹 빠지고 들어오죠. 자, 일단 반등은 올라오겠습니다. 한 뒤다리시면은 한 5만 5천원이나 물론 6만원도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비중을 좀 많이 드러내세요. 많이 드러내시고 여러분 지금 요렇게 한참 주가가 요렇게 쌓아갈 때 있죠. 쌓아가는 구간에 여러분이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때는 참여 못하고 꺾이기 시작하는 데부터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빠지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쌓아가는 구간 있죠. 여기서는 쉽게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경험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되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차라리 소량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반등은 올랐는데 바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살짝 들었다가 또 누르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중 많아요. 보세요.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다 지금 이렇게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자, 대웅제약도 이번에 좀 반등 오면 줄입시다. 30%? 예, 이것도 많죠. 또 올라옵니다. 한 9만원에서 10만원 요렇게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등에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 자, 깨끗한 나라도 사실은 앞에서 여기 상한가 나올 때 있죠. 여기서 이제 다 단기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유불이 10%밖에 안 되고요. 부채도 훨씬 더 많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덜어내서요. 이제 바로는 못 갑니다. 바로 못 가니까 조금 더 손실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덜어내시고요. 이제 반등 오면은 그때 조금 줄여보도록 하지요. 이때는 참여하기 힘들죠. 상 치면서 가는 날, 상 못 가는 날 언제든지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림에 상한가 많이 보인 그림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눌림목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해놨는데 종목 선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깨끗한 날은 좀 힘들겠고 대웅제약은 그래도 반등이라도 조금은 오겠습니다. 항상 정보를 얻고 소문을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가 나오고 소문이 나올 때는 이미 주가는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습니다. 현진 소재요. 관리 종목인데요. 반등은 나오겠네요. 반등까지만 보십시오. 그냥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은 나오겠네요. 근데 비중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열린 강의이기 때문에
밴드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있죠? 종목 진단.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 강의예요. 자, KEC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등 정도는 나오겠네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 비중 많이 가지는 말고 10%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올라오면 한 5% 이내로 좀 줄여 주시죠. 바로는 못 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일단 진단을 하였습니다.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 일단 진단을 다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만 듣고요. 음악 한 곡